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4월 29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전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런 이유와 관련돼서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궁극적으로 해외 시장과 연관돼서 FOMC 회의에 대한 불안감, 그 부분은 사실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같이 열린 아시아 시장이나 또 유럽 시장, 미국 시장으로 보아서 우리 시장은 좀 과하게 하락한 면이 있죠. 자, 이제 그런 흐름보다는 오히려 이제 5월 3일 공매도와 연관된 부분, 그 속에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부분들을 가지고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연관성보다는 우리 자체 시장의 흐름이었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어제 마감 시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제 그 FOMC 회의 결과가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일단 미국 시장에서 이 3대 지수가 전체적으로 약세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시장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이 3대 지수 부분 흐름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약세 마감하는 형태, 그죠? 다우 지수도 장 후반에 약세로 좀 밀렸고, 나스닥도 장 후반에 좀 밀리는 모습, 장 중에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와 또 그 속에서 비둘기파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일정 정도 약세 흐름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고, 그 속에서 이제 이 섹터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약세,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약세를 보였고, 애플도 약세, 반면에 이제 구글이나 또 아마존 이런 쪽 라인 부분은 상승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올랐거나, 그죠? 추가적 상승 흐름 부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약세,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 부분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이 FOMC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였죠. 연준은 기준금리를 0.0%에서 0.25% 동결하고 1,200억 달러의 월간 자산 매입 규모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또 평균 물가 목표제를 통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유지를 재확인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을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강한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재개 속 지출 확대에서 오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공급 병목 현상은 일시적이라고 덧붙이면서 이 비둘기파적인 내용, 이 부분을 지속 유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땐 우리 시장이 어제 과하게 좀 약세를 보인 부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국 국채금리 부분을 보게 되면 어제는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1.611%,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마감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 상황,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백신 이 접종 부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 재개 회복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상황들, 그래서 지표 후조 부분,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제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 부분은 충분히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쫓아가기는 부분은 저는 어떤 섹터를 막론하고 그 부분은 갖지면 안 된다라는 쪽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 눌림목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 확대.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 잘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해 있었던 페이스북,
매출이 48%가량 증가했다.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 올라 있고, 또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주가 역시 3% 이상 올랐는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다.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보셨지만 2%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승 속도가 빨랐었던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뭐 보잉 경제 재개 기대감 뭐 이래서 보잉과 관련돼서 올랐네 만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죠? 보잉은 6개 분기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2% 이상 하락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늦게 예정된 이 합정연설에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세금 감면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있지만 또 과세와 증세와 관련된 부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냥 FOMC 회의에서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급등하고 뭐 이런 흐름보다는 이런 부담 요인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 요인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여하튼 그래도 그죠?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 흐름을 보게 되면 기술주, 그죠? 기술주의 실적 부분들이 그죠? 크게 양호하구나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뭐 시장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 유동성에 대한 부담 요인 뭐 이런 부분이 있어도 크게 물러설 자리가 없다라는 쪽이고, 이제 관련 국내 산업 및 이제 뉴스 플로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SKIT에 대한 청약 377만 건이 몰렸답니다. 그죠? 청약 30분 만에 4조 원이 몰리고, 그죠? 증권사 통합 경쟁률도 79대 1. 뭐 난리예요. 제가 이제 이 SKIT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어제도 전화가 몇 번 왔더라고요. 그죠? 증권사를 여러 개 개설을 해서 뭐 이 모바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 그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직접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로 이 청약 열풍이 엄청난 상황. 그래서 지금 이 SKIT를 청약하는 데 있어서 돈도 많이 들어간 부분, 그죠? 그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 이 시장에 있어서 이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이 일정 정도 또 시장에 있어서 뭐 돈이 그쪽으로 쏠리는 상황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진 부분이 아니냐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청약 증거금으로 지금 22조가 유입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식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청약 이익하는 부분으로 거의 다 하고 있다. 그래서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청약 자금이 그쪽으로 갔죠. 그죠? 그 청약 자금이 또 되돌아 나오면 시장에 있어서 또 자금의 역할, 유동성의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기술적 흐름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기술적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시장에 있어서 주식종합 차트 부분에 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사실 제가 요날, 그죠? 우리 회원님들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요 음봉 나는 날, 그죠? 전량 매도를 했는데, 전량 매도하고 이제 이 하락하고 있네요. 그죠? 이제 조금 매수를 다시 고려해 볼 만한 가격대에 들어왔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해외 시장 모습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 종합 지수, 뭐, 그럭저럭,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다우지수와 나스닥인데, 다우지수가 보게 되면 그동안 상승이 가파랐었고, 상승한 흐름 부분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요 시세, 흐름 부분, 뭐 조금 더 내려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이전 고점 앞에다 놓고, 저항 맞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눌림목을 좀 제공해도 되고 올라가도 되는 부분인데, 월봉과 주봉 보게 되면 이번 달, 그죠? 4월달 양봉 흐름 부분을 가지고 가는 모습, 그죠? 그러나 이격 전체적으로 보면 좀 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에 트레이딩 전법 부분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종합주가지수 흐름 부분을 보게 되면 거래소 지수 어제 음봉 났습니다. 그죠? 하이닉스가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약세 흐름을 보인 이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의 지수 자체적으로 보면 이전 고점을 살짝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월봉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월봉의 개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그죠? 거래소 지수. 이런데도 시장 나쁘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종목과 섹터에 있어서의 순환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이런 IT 쪽 부분들의 흐름 부분들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경기 민감센터라고 하는 조선이나 그리고 또 은행, 이 보험 이런 쪽에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적 부담감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는 위치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호텔 신라라든지 그리고 신세계 요런 종목 부분들 그죠? 요런 쪽 라인 부분들이 다소 이제 단기적인 관심을 가질 만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스닥이나 흐름 부분들 보더라도 코스닥도 역시 월봉으로 보면 전혀 이상 없죠. 그죠? 이상 없는 가운데에서 일봉으로 몸통으로 떨어뜨리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21 이평선을 강하게 하락하는 부분 몸통으로 떨어지게 되면 좀 조정의 흐름 부분을 보이는 경우가 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이전 이 1월 달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2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면 다소 조정의 흐름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오늘 미국 시장의 이 FOMC 회의가 양호하게 마감을 했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어제 우리 시장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장 초반에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반등 때는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기서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반등 이후에 다시 눌림을 주는 자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매수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보유한 정도의 보유 부분을 유지하면서 그죠? 오늘이 목요일이라는 것, 그리고 내일이 금요일이라는 것, 주말 시장으로 들어가면 또 이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이후 흐름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섹터 부분에 있어서 지수는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 있고 오늘 장 초반 강세 이후에 어떤 모습을 그려가느냐 하는 부분에 놓여 있지만 궁극적으로 종목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섹터 로테이션이 빠르게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흐름들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죠. 사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부분들로 보게 되면 LG화학이 깜짝 실적 발표를 하면서 분기 실적 1조 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신소재 사업을 위해서 조인트 벤처 M&A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상황.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1분기 영업이익이 743억 원, 18.7% 증가하면서 모든 공장이 최대 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SK하이닉스가 시설 투자 앞당긴다. 그리고 현대차 아이오닉 5의 출고가 시작됐다. 그죠? 그리고 테슬라가 국내에서 첫 리콜 그죠? 터치 스크린 오작동으로 리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포스코가 15개월 만에 시총 톱10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또 삼성전자가 이재용이나 이 삼성생명 이쪽과 관련 유족 지분 부분을 분할할 모습, 이런 내용의 기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일본 증시가 휴장을 하고, 그죠? 경제지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의 3월 무역수지 및 교육조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상황,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중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건 또 오늘 실적 발표입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제일기획, 롯데칠성, 대우건설, LG전자, LG이노텍, LS일렉트리닉,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지주, 그리고 은행주들, 그리고 유한양행, 이런 부분들의 종목 부분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과하게 하락한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되돌림의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나 되돌리러 올라갈 때
특히 또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장 초반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반등 흐름일 때는 쫓아가서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내일 금요일 쪽으로 넘기는 게 필요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각 종목 부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감사합니다.